여러분, 일본어 단어 외우는 거 진짜 보통 일 아니죠? 외워도 외워도 까먹고 뭔가 끝이 없는 느낌 들 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어랑 한국어 사이에 숨겨진 공통점을 알게 되면 단어 암기가 훨씬 쉬워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일본어랑 한국어의 공통된 뿌리를 파헤쳐서요. 지겨운 단어 암기를 재밌는 퍼즐풀이처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솔직히 일본어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단어 암기 때문일 거예요. 막 깜지 쓰면서 억지로 외우다 보면 금방 지치고 돌아서면 또 기억 안 나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단어를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사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어랑 일본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만 딱 발견하면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선 암호가 아니라 꼭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져요. 그럼 암기는 뭐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자,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럼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요, 누가 봐도 할 만큼 아주 명확한 연결고리를 가진 단어들부터 살펴볼게요. 이걸 보시면 아마 바로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일본어로 캐스. 캐스. 무슨 뜻 같으세요? 네, 바로 불을 끄다 할 때 끄다랑 연결됩니다. 들어보세요. 캐스, 끄다. 발음이 정말 비슷하죠? 이게 바로 일본어의 거센 소리 키가 한국어 된 소리 껴랑 짝을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다음은 무수부입니다. 무수부. 이 단어는 인연을 맺다, 계약을 맺다 할 때에 맺다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무수부의 미음이랑 맺다의 미음, 시작하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끈을 묶거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 이미지가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재밌는데요.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조차도 뿌리를 공유한다는 사실. 일본어로 사사야쿠, 사사야쿠. 왠지 바람 스치는 소리나 조용히 말하는 소리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말 속삭이다랑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두 언어 모두 이 쓰 발음으로 나지막하게 소근소근하는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불을 끄다는 캐스, 인연을 맺다는 무수부, 속삭이다는 사사야쿠.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정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그 소리랑 뜻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데 어떤 소리 변화의 법칙만 알면 연결고리가 보이는 그런 단어들을 볼 거예요. 마치 비밀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요. 첫 번째 비밀 코드는 바로 읒과 히읗의 관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일본어의 사행 발음, 그러니까 쓰로 시작하는 소리가 우리말에서는 히읗 계열 소리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수루와 하다. 둘 다 영어의 두, 즉 주모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기본적인 동사죠. 아니 근데 수루랑 하다가 어떻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까요? 발음만 들어서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옛날 우리말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하다는요, 옛날에는 아래아를 써서 허다라고 썼거든요. 이 허 발음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시옷과 허의 중간쯤 되는 소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상 단어 허다에서 하나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루가 되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남아서 지금의 하다로 소리가 굳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그 또는 크 소리예요. 이 소리는 두 언어 사이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어간 단어들은 어원이 같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말에 그림을 그리다, 선을 긋다, 그리고 글까지 전부 그 소리를 공유하죠. 일본어에서 쓰다라는 뜻의 카쿠, 커쿠와 그리다랑 비슷한 의미의 카케루, 각게루 역시 이 크 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의미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딱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선을 긋는 행위였죠.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또 그 결과물인 글로 의미가 발전한 겁니다. 일본어의 카쿠는 이 모든 개념의 뿌리가 되는 긋다라는 행위와 그 핵심 소리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제일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우리와 일본어의 공통 조상 언어에 있던 듣 계열 발음이요. 일본어에서는 트로, 우리말에서는 스로 완전히 다르게 진화한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일본어로는 테, 우리말로는 손. 와, 이건 진짜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단어,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단어의 공통 조상 단어 발음이 대에 가까웠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 대라는 소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발음하기 편한 태가 됐고요. 한반도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손으로 바뀐 거죠. 정말 신기하죠?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다른 가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퍼즐 한번 풀어볼까요? 일본어 노가스는 우리말 놓치다랑 연결이 되거든요. 아니, 전혀 달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럴 땐 단어를 한번 분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가스는요, 사실 노와 가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앞부분 노는 우리말 노타의 어간 놋에서 온 거고요. 뒷부분 가스는 그 행동을 강조하는 전미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는 행위를 강하게 하다. 결국 우리말 놓치다란 그 핵심 의미가 정확하게 통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한 몇 가지 언어의 암호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들만 잘 기억해 두셔도요, 앞으로 일본어 단어장이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배운 핵심 원리 3가지입니다. 첫째, 스휴 변화. 그래서 스루는 하다와 연결됐죠. 둘째, 극 대응. 카케르는 그리다와 연결됐고요. 그리고 셋째, 드슈 변화. 그래서 태는 놀랍게도 손에 먼 친척이었던 거죠.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수많은 단어들의 연결고리를 직접 추리해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어원을 이해한다는 건요, 단순히 단어를 쉽게 외우는 기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두 언어가 함께 걸어온 시간과 역사, 그 공유된 이야기를 발견하는 여정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이 단어들 속에 과연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이제 단어를 볼 때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어 공부가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국어랑 일본어 사이에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기본 규칙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미음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드러운 미음 소리가 좀 더 단단한 비읍 소리로 바뀌는 경향을 말해요. 특히나 뭔가를 보는 것처럼 시각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이런 변화가 자주 나타나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변화 하나가 와, 이게 같은 단어였어? 싶은 것들을 딱 연결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일본어로 보다가 미루잖아요. 미루. 어때요? 우리말 보다랑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미가 단단한 보로.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연결고리 아닌가요? 자, 다음은 허법칙입니다. 이건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어떤 도구의 이름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보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그냥 감이 딱 옵니다. 일본어로 붓이 후대거든요. 이 후대의 후가 바로 우리말 붓의 부로 연결되는 거죠. 부드럽게 발언 빠지는 소리 같던 히읗이 딱 막히는 부 소리로 강해진 거예요. 재밌죠? 자, 이번에 볼 법칙들은요. 와, 진짜 옛날에 한국어랑 일본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옛날 소리가 일본어로 가면서 부드러워진 흔적을 찾아볼 거예요. 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관성이에요. 우리말 차갑다, 춥다 할 때 그 추, 이 일본어로는 사모이의 스시 되고요. 아침의 추도 아사의 스로 부드러워졌죠. 심지어 우리말 하다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허다였는데 이게 일본어의 스루, 즉 사행동사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강력한 단서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규칙들을 좀 봤는데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을 한 번에 풀어버릴 수 있는 뭐랄까 만능 열쇠 같은 핵심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만능 열쇠가 바로 이 다치츠테토 원리입니다. 핵심은 우리말의 트 소리예요. 이 디귿 발음이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도 하고 뭔가를 묘사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쯔머르라는 단어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이게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 같은 게 쌓이다라는 행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략 이 정도 할 때 쓰는 우리말 쯤이랑 의미가 같아요. 쌓이다, 쯤. 뭔가 다르면서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전부 우리말 듣소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원리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인 흔적도 있어요. 일본어로 손이 태잖아요. 근데 이 태가 사실은 아주 옛날 우리말에서 손을 뜻하던 때에서 왔다는 거예요. 때의 디귿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럽게 변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손의 스 발음이 된 거죠. 와, 디귿 소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네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암호 해독법을 가지고 실제 단어들을 한번 분해해 볼 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일본어로 눈물이 나미다잖아요. 이 나미다라는 단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조각들이 합쳐진 걸까요? 한번 같이 풀어보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나미다는 그냥 나미다가 아니었어요. 나오다의 나, 물을 뜻하는 미, 그리고 단어를 만들어주는 다가 합쳐진 단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서 나오는 물. 와, 단어 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건데요. 키라오랑 키레이. 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맨날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둘은 뿌리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싫어하다라는 뜻의 키라오는 우리말 꺼리다에서 온 거고요. 예쁘다, 깨끗하다는 뜻의 키레이는 말 그대로 깨끗하다에서 온 거예요. 뿌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절대 헷갈릴 일이 없겠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암호 해독법이 들려있으니까요. 이 열쇠로 또 어떤 단어들을 열 수 있는지 한번 빠르게 쫙 훑어볼게요. 와, 보세요. 이 연결고리들이 정말 깊고 다양합니다. 놓치다가 노가스가 되고, 인연을 맺다가 무스부가 되고, 특히 흐려지다라는 뜻의 쿠모르가 우리말 구름에서 왔다는 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처럼 수많은 일본어 단어들 속에 우리말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건요. 단순히 단어 몇 개 더 외운 게 아니에요. 일본어 단어 공부라는 게 그냥 괴로운 암기가 아니라 숨겨진 코드를 풀어내는 아주 지적인 탐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암호 코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또 어떤 단어들의 잠금을 해제해 보시겠어요? 한번 주변의 단어들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어랑 일본어가 그냥 문법만 비슷한 줄 아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그보다 훨씬 깊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 속에 숨어 있는 고대의 비밀 코드. 그걸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늘 궁금했잖아요. 한국어랑 일본어는 그냥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사촌일까요? 아니면 혹시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우리가 몰랐던 언어적 친척 관계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탐험의 시작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증거가 무슨 낡고 어려운 역사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아주 평범한 단어들 안에 그 고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입술 소리에 관한 건데요. 한국어의 입술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아주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 패턴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어로 엄청나다라는 뜻의 바꾸다에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 한자어 막대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법칙이 딱 드러나죠. 한국어에 막 할 때 미음 받침, 이 미음 소리가 일본어로 가면서 바라는 비읍 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본어로 보다가 미류잖아요. 우리말 보다랑 비교해보면 이번엔 법 소리가 미음 소리로 마치 거울을 보듯 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다음 법칙은 더 재밌어요. 일본어로 늘어난다는 뜻의 후에루. 이건 우리말 불어나다와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말의 불 할 때 비읍 소리가
일본어로 가면서 후라는 시옷 소리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뭔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서 양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소리로 굳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법칙을 딱 뒷받침해주는 예시가 또 있어요. 바로 붓입니다. 일본어로 붓이 후대거든요. 우리말 붓이랑 정말 비슷하죠? 여기서도 붓의 부가 후대의 흐로 바뀌는 방금 봤던 것과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일본어로 틀렸다, 실수를 뜻하는 단어가 마치가이인데요. 이 단어의 앞부분 마치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말 맞지 않다의 마치랑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의미까지 완벽하게 같다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죠. 다른 단어들처럼 소리가 조금씩 바뀐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의 발음과 의미가 거의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어느 정도 푼 것 같으니 이제 레벨을 조금 더 높여보죠.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규칙, 바로 다치추테토 원리를 해독해 볼 시간입니다. 다치치테토 원리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옛날 우리말의 드나 즈 발음이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스라는 아주 독특한 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정말 많은 단어들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일본어로 잡다가 츠카무입니다. 이 단어의 풀이는 우리말 잡다예요. 다치치테토 원리에 따라서 잡의 지엇이 치로 바뀌면서 츠카무가 된 거죠. 손으로 뭔가를 꽉 쥐는 그 느낌, 그 어근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추케로입니다. 붙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 달다나 들다에서 왔어요. 딧이 치로 바뀐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건 그냥 물건을 붙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붙들어 매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할 때 키오츠케로처럼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뻗어 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치모루입니다. 쌓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 쌓이다 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쯤이면 됐어 할 때 쓰는 그 쯤과도 관련이 있어요. 눈이 쌓이는 모습과 그게 어느쯤 되는지 가늠하는 생각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정말 옛날 사람들의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암호를 푸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대목인데요. 일본 표준어로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온나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에서 어린아이를 부르는 말인 언나랑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아주 먼 옛날에는 아이나 젊은 여자를 아울러서 부르던 어떤 공통된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에서는 여자라는 의미로, 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라는 의미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게 된 게 아닐까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입니다. 일본어 매라는 단어 하나가요. 사람의 눈도 되고 식물의 싹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왜 똑같은 단어로 불렀을까요? 바로 여기에 고대인들의 시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과 식물의 싹을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봤던 거죠. 둘 다 무언가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눈물을 뜻하는 일본어 나미다를 한번 조각내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나오다, 미는 물, 그리고 다는 그냥 단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조각들을 합치면 나미다는 말 그대로 눈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뜻이 되는 거죠. 단어 하나에 시 한 편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길었던 단어 탐험의 여정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어라는 타임캡슐을 열어서 수많은 비밀 코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입술 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는 패턴부터 츠 소리의 비밀을 푸는 다치츠테토 원리, 또 눈과 싹을 같은 생명현상으로 봤던 고대인의 시선, 그리고
눈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까지. 우리는 흩어져 있던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이 수많은 연결고리들은 과연 그저 놀라운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두 언어의 잃어버린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파편들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요, 되게 오래된 지도 같지 않으세요? 그냥 겉으로만 쓱 보면 잘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전에 사라졌던 길이나 두 문화가 만났던 비밀스러운 교차로 같은 게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이 두 개의 지도에 똑같이 새겨진 암호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단어, 발음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뜻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본어 야사시와 우리말 야위다. 하나는 상냥하다는 마음의 상태를, 다른 하나는 몸이 가냘프다는 신체 상태를 말해요. 와, 이게 진짜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거대한 비밀의 첫 조각일까요? 네, 맞아요.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이 소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언어 탐정이 되어서요, 이 소리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레벨 1이에요. 여기서는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부터 찾아볼 겁니다. 뭐랄까, 두 언어 사이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발음 법칙 같은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일본어로 묵다, 타바네루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 다발에서 온 거예요. 다발의 받침이 싹 사라지면서 다바가 일본어 타바가 된 거죠. 와, 다발로 묶는다는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들 있잖아요, 복수형. 이게 일본어에선 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숫자 쓸 때 있지, 니, 산 하는 것처럼 우리말의 리을 받침이 치나 츠 소리로 변하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미음 발음은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다 할 때 그 맺 있죠? 이게 일본어에서 열매나 내용물을 뜻하는 미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소리랑 뜻이 완전 그대로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보다랑 미루, 즉 보다의 관계도요, 옛날 말에서 미음하고 비읍이 서로 막 바뀌던 현상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비슷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이 암호를 풀어버릴 수 있는 마스터 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치치테토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특정 한국어 자음이 일본어로 딱 넘어갈 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 치, 지 같은 소리로 싹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 지읒 발음 있잖아요. 이게 아주 재밌게 바뀝니다. 바로 이렇게요. 일본어에서는 츠나 즈 소리로 변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규칙 하나만 알고 있어도 와, 진짜 많은 단어들의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증거 나갑니다. 우리말에 줄 있죠. 선, 끈 같은 거요. 줄줄이 이어져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줄의 즈가 즈로 바뀌어서 일본어 즈레가 된 거예요. 뜻이 함께 가다, 동반이거든요. 와, 줄처럼 연결돼서 함께 간다는 그 그림이 단어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더 확실한 예시예요.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잡다고 하잖아요. 이 잡다의 잡, 제이 발음이 일본으로 가서는 츠까무, 즉 잡다의 츠로 바뀝니다. 이거야말로 다치치테토 원리의 완벽한 증거 아니겠어요? 손으로 꽉 쥐는 그 행동의 뿌리가 두 언어에 똑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단순한 소리 변화, 이걸 넘어서서요, 단어 안에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맞바람을 뜻하는 무카이카지라는 단어는요, 어딘가를 향하다는 뜻의 우리말 맞다와 연결이 돼요. 바람을 맞는 그 행동이 그대로 소리가 된 거죠. 이걸 액션 사운드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건 진짜 한편의 시 같아요. 일본어로 물방울이 시주쿠인데 이게 우리말 시들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식물이 시들면서 마지막 생명의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그 모습? 옛날 사람들은 바로 그 슬프고 아름다운 장면에서 물방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와, 이건 진짜 소름이 쫙 돋는데요. 일본어로 눈물이 남이다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쪼개보면 나, 즉 나오다 라는 뜻하고 미, 즉 물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말 그대로 눈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그냥 하나의 설명서였던 거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그 수수께끼 기억나세요? 야사시와 야위다. 이 둘의 연결고리는 바로 의미의 확장이었어요. 몸이 야위어서 연약해진 그 상태가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감정의 세계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진 거죠.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의 추적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혹시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보여드릴 마지막 증거들로 그 의심을 완전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역사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불이 활활 타는 모습에 그 활 소리가 일본어에서는 더 터지는 소리인 보보의 비읍으로 강해지고요. 여자를 뜻하는 온나는 아이를 뜻했던 옛날 우리말 언나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거, 듣다라는 행동, 키쿠가 듣는 기관인 귀에서 왔다는 거. 그리고 태양을 뜻하는 우리말 해가 일본어에서 소리가 좀 세져서 히가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증거죠. 자료를 쭉 보다 보니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틀리다는 뜻의 일본어 마치가이와 우리말 맞지 않다의 발음이 비슷한 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의 발견이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여정을 다 요약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두 언어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필연적인 증거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어라는 지도 속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숨겨져 있던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이 단어들 안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탐정이 되어 여러분의 언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쓰는 평범한 한국어 단어 몇 개로 일본어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숨겨진 그 고대의 코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해볼게요. 과연 일본어는 한국어의 먼 친척일까? 이거 수세기 동안 언어학자들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요, 무슨 거창한 고대 문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아주 평범한 단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증거를 찾아 떠나는 언어 탐사를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이거랑 저거랑 발음이 좀 비슷한데 하는 그런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데에 아주 예측 가능한 패턴, 일종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언어의 암호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 암호를 푸는 여러 열쇠 중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흗보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어의 비읍 발음이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종종 흗이나 피읍처럼 부드러운 소리로 바뀐다는 규칙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한국어로 불, 이게 일본어에서는 희가 됩니다. 비읍이 히읗으로 바뀌었죠. 또 우리가 쓰는 붓은 후대가 되고요. 심지어 물이 불어난다 할 때의 그 동사 있죠. 그것도 일본어에선 후에루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사물이든 추상적인 행동이든 이 법칙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게 진짜 놀라운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가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그릇에 밥을 아주 그냥 산처럼 수북하게 쌓은 고봉밥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쌓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결국 넘치고 엎질러지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 그 고봉의 이미지가 넘치다, 엎질러지다는 뜻의 일본어 단어 코버레루가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결 아닌가요? 이것도 정말 재밌어요. 한국어로 빛깔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 빛깔의 빛소리가 일본어로 가면서 더 강하고 경쾌한 피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반짝반짝을 뜻하는 피카피카입니다. 빛깔이라는 단어가 소리가 더해져서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의 의태어가 된 거죠. 자, 이번엔 늘다와 노비루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다, 일정이 늘어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한국어의 늘다와
일본어 노비루를 보면 길어지고 증가한다는 개념의 핵심인 이 니은 소리가 두 언어에서 똑같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보존됐죠? 그리고 노보루. 보통 산을 오르다 할 때 쓰니까 그냥 오르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한국어 높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높이 오른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높은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고봉밥이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그 결과로 일어나는 넘쳐 흐르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점. 정말 직관적이고 놀랍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다면요.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런 단어들의 연결고리가 과연 고대 사람들의 생각, 즉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시적인 단어 하나를 같이 풀어볼까요? 바로 눈물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 나미다입니다. 나미다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나는 한국어 나오다에서 왔고요. 미는 물의 옛날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는 단어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고요. 그럼 합쳐보면 뭘까요? 맞습니다. 나오는 물. 눈에서 나오는 물. 그게 바로 눈물이라는 거죠. 이렇게나 시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단어의 조합이 바로 우리 곁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엔 친절하다는 뜻의 야사시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몸이 여위다, 수척해지다 라는 뜻의 한국어 야위다와 연결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고대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함이나 상냥함은 모진 일을 겪으면서 속이 야위듯 부드러워진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죠. 이번엔 카타메라는 단어인데요. 애꾸눈, 즉 한쪽 눈을 뜻합니다. 이것도 분해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카타는 한국어 가닥이나 조각에서 왔고 메는 눈을 뜻하는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 한 가닥, 눈 한 조각이라는 뜻이죠. 두 눈 중에 한 가닥만 남았다는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걸 보면 고대인들의 관점을 엿볼 수 있어요. 식물에서 돋아나는 싹과 사람의 눈을 같은 단어 뿌리로 표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식물의 싹과 사람의 눈,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똑같은 생명력을 봤던 게 아닐까요?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단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꽤 흥미로운 언어 탐사를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소리 변화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쓰는 불, 눈물 같은 평범한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런 연결고리들은 결국 우리에게 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 살아있는 DNA인 셈이죠. 오늘 몇 가지 단어만 살펴봤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쓰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역사와 비밀이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세요?